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애플이 새로운 스마트폰 아이폰 15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눈에 띄는 혁신이 없다. 또 경기 부진 충격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까지 겹치면서 신제품보다 앞날에 대한 걱정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까지 오늘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화동사범대학 우수근 특별초빙 교수, 또 히든브레인 연구소 송태민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아이폰 15 시리즈가 공개가 됐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먼저 소장님? 네, 우선은 충전 포트가 변경된 게 가장 큽니다. 기존에는 라이트닝 포트라고 해서 애플에서만 쓰는 이런 포트가 있었는데요. 네. 이번부터는 USB-C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10년 동안 쓰던 걸 왜 바꿨을까라고 하게 된다면은 기존에는 2024년도부터 유럽에서는 판매되는 모든 기기 전자제품에는 USB-C를 의무화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USB-C로 변환이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이폰 14 그 고급 모델에서만 원래는 다이내믹 아일랜드라고 해서 상당히 노치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뭐 전 기종에서 노치가 전부 다 사라지게 되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사진 기능 같은 경우도 기존에 비해서 뭐 1200만 화소에서 4800만 화소로 굉장히 고화질로 이제 변경이 되었다라고 보면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케이스였어요. 케이스가 이제 고급 모델에서만 이제 티타늄으로 변경됨으로써 굉장히 가벼운 소재로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 흐름을 보면 뭐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공개 이후에도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인데 그만큼 네. 전망이 밝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이번에 기본적으로는 아이폰 15가 뭐 좋게는 나온 건 맞겠지만은 작년처럼 와 획기적이다 이런 와우 포인트가 좀 없었습니다. 네. 작년에는 다이내믹 아일랜드라는 게 사람들한테 신기하고 애플만이 해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와우할 만한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기대 심리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가격도 지금 동결이 됐어요. 이를 두고서 지금 중국 시장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지금 나오는데 최근 아이폰이 중국에서 조금 고전하는 모습인데 현재 시장 점유율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아직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22년 4분기에는 19.6%로서 20.6%를 1위였습니다. 네. 그것이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는 약간 떨어져갖고 15.3% 아직은 1위 내진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문제가 없지만 요번에 얼마 전에 출시된 화웨이의 메이트 60 가성비로서 승부를 걸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도 동결한 것도 어쩔 수 없는 고육주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가격도 싸고 성능도 좋고 그다음에 미중 대립에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미국 것을 굳이 사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식으로 애국 소비가 자극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플은 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하나하나 짚어 나가겠고요. 최근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 대상으로 아이폰 사용하지 말아라 그래서 금지령을 내렸던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또 루머란 얘기도 있고 또 외교부 쪽에서는 또 부인을 했고 조금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특정 기업 제품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말한 게 맞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은 애매모호합니다. 은근슬쩍합니다. 항상 간접적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업무 효율상 뭐 외국산 폰 같은 경우는 직장에 가져오지도 말고 업무 시간에 꺼내놓지도 말고 그 말 자체가 중국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알죠. 공무원이라든가 국유기업 몇 군데다 그렇게 제시했다라는 것은 네. 공무원이라든가 국유기업 공직원 사람들은 쓰지 말란 얘기인 것이고 그것과 연관된 사람들 같은 경우도 괜히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걸 해서 좋을 게 없다라는 그래서 결국은 뭐 금지와 같은 그런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문서로 낸 것도 없고 뭐 특별히 뭐 한 것도 없다. 다만 뭐 보안에 아이폰이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해 준 것이죠. 네. 어떻게 생각하면 가이드라인이 된 겁니다. 이제는
화웨이가 나왔으니까 이제 굳이 외국 거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사회주의가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중국 내 지금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지금 애플의 이미지가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소장님 보시기에 중국에서 지금 이게 좀 먹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젊은 층이 전 세계적으로 다 인기가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나도 쓰고 싶다 혹은 이제 계속 써왔다라는 취지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바꿀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은 네. 최근에 이제 새로 나온 이제 화웨이 폰이 생각 외로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기능, 같은 성능이라고 해도 아이폰에 비해서 거의 60%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아이폰이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수님 중국 자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현지에서 느끼시는 어떤 그 애플 아이폰에 대한 이미지 이건 좀 어떤가요? 네,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견고합니다. 특히 그 MZ 세대 우리와 마찬가지로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MZ 세대들이 가장 많이 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MZ 세대는 자유분방하지만 미중 대립이 격화되고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기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는 아이폰이 좋았으니까 이건 실용적인 의미에서 가성비 의미에서 아이폰을 썼습니다만 이거를 대체할 만한 국산품이 나왔다? 더군다나 우리를 괴롭히는 미국 것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전에 대한항공 타자 뭐 타자 그걸 결국 국산품 애용운동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서는 그것이 MZ 세대한테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따라서 애플은 이번에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강력한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하면서도 가격을 동결한 것. 그것은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고육주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뭐 화웨이와의 경쟁 구도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화웨이 편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술 패권을 놓고 지금 미중 간의 경쟁이 지금 치열한 상황에서 화웨이가 메이트 60 프로 이걸 내놓았는데 이 차별점은 뭔가요? 네. 우선 이제 8월 29일 날 화웨이가 갑작스럽게 이제 공개를 하게 됐었는데요. 네. 이 해당 내용을 보게 된다면은 다른 이제까지 스마트폰에서 볼 수 없었던 이제 위성 전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 네, 위성 전화가 가능하다면은 기존에는 뭐 전파가 잘 닿지 않는 곳까지 네. 전부 다 전파가 가능하다 보니까 최근에 문제 중에 또 하나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비행기 안에서 전화를 하는 사람까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위성 전화니까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 위성 전화 기능 같은 경우도 기존의 모든 스마트폰에서 없었던 기능이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와우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게다가 가격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1테라 기준 가장 이제 높은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7,999위안 하나로 약 148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동급의 아이폰을 비교하자면은 250만 원 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 면에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좀 나왔고 그다음에 카메라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용량이 1테라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화웨이가 아이폰 15 공개하는 날 공교롭게도 또 하반기 출하 목표를 20%를 좀 높여 잡았단 말입니다. 네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위성전화 뭐 이런 부분, 네. 가격 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실제로 20%를 높여 잡는 게 무리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나요? 그러면? 네, 현재 현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 8월 29일 날 이제 발표를 하자마자 온라인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네. 그때 1분 만에 전량이 이제 매진이 됐었고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매장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시작됐을 때도 네. 줄이 이제 굉장히 길게 쓰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아마 중국 내에서도 인기가 확실하게 높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애국 소비 그 차원이 아니라 기술력 면에서도 지금 상당 부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복합적으로 연동이 돼가지고 중국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를 바짝 긴장시키게 만들었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화웨이가 기술력이 그만큼 뛰어난 것을 덜컥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뭐 MZ 세대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인 요소를 별로 신경을 안 한다고 하지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중국의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 중국도 계속해서 당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를 조금만 더
밀어주면은 MZ세대요. 여러분들이 우리 것을 조금만 더 사주면은 우리가 미국한테 굴복당하지 않고 우리 국산화율을 계속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 아무리 애국 소비와 관계가 없다라는 MZ세대라 하더라도 국뽕적인 근거 없는 비합리적인 것은 관심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면 논리적이고 자기도 중국인이니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폰이 아니라 이 화웨이 메이트 60의 출하량을 20%를 전격 늘렸다는 것은요. 중국의 자신감이고 또 그것은 목표 제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현지의 분위기를 보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다시 그 기술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지금 위성전화에 지금 사실 요즘 주목이 가서 네. 이게 뭐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떤 국제적인 규제나 뭐 이런 게 있는 건 아닌가요? 어느 기업이든지 기술력만 되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위성전화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공위성이랑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텐퉁 1호를 활용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인공위성이 또 한 개도 아니고 두 개 네. 이상을 접속을 해서 하게 된다면 훨씬 더 뛰어나게 되는데요. 네. 얘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국제 규약보다는 이제 각 국가마다의 규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국내에서는 뭐 가능하지만 개인이 하는 경우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네. 네, 추후 이제 5G가 아니라 6G도 나올 거거든요. 6G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위성하고 전부 다 이제 5G의 이런 안테나랑 같이 활용이 될 예정인데 네. 중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시범으로 시작했다라고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이폰 금지령이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애매하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알아듣는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꼭 아이폰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네, 요번에 중국이 자신감을 얻었다 금방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이제 중국 국민들한테도 널리 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중 패권 대립의 상황을 보면서 이번에는 또 무엇을 갖다 할까라는 것. 저는 중국 당국은 충분히 그것을 계산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화웨이폰 얘기 계속 해보죠. 이슈가 지금 또 한 가지 있었는데 이걸 뜯어보니까 그 안에서 SK 하이닉스가 만든 메모리 반도체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좀 화들짝 놀라는 상황까지 가서 네. SK 측은 물론 우리는 직접 공급한 적 없다라고 네. 설명을 했지만 미국은 참 불편한 시선으로 이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뭐 AI 붐 타고서 굉장히 수혜자로 좀 떠올랐잖아요. 네.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먼저 소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화웨이 측에서는 이제 자체 개발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지만은 말씀 주신 것처럼 뜯어보니까 이제 하이닉스인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물론 중간 공급망을 통해서 공급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우리는 진짜 아닌데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큰 문제가 앞으로 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 기업,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한마디로 미국의 이 대중 수출 규제 조치 예외 대상 때문에 현재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잡고 있어요. 근데 네. 유예 기간 끝나는 게 연장될 수 있는 게 다음 달입니다. 네. 다음 달인데 과연 이번에 이 화웨이 사태 때문에 과연 연장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얘기가 아예 끊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약간 불안한 상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을? 이거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왠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이 화웨이 폰이 저는 생각드는 게 현재는 중국 내에서만 이제 활용을 하겠다, 네. 중국 내에서만 판매를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이 인기가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도 수입하고 싶어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얘가 수출까지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 영향이 좀 많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네.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수출 규제 유예 조치 연장 되고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거는 좀 지켜봐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 같이 정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시장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억울한 경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네.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언급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소부장 중소기업입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이 조만간 이번에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그 3기 반도체 3기 펀드 중국 돈으로 약 3천억 원, 우리 돈으로 54조 원 정도짜리 그 3기 펀드를 만들어서 낼 건데요. 네. 1, 2기 펀드보다 규모가 훨씬 강하죠. 1, 2기 그렇게 하면서 여태까지 왔다. 국산화를 미국이 못하게 조였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냈다.
그래서 펀드를 더 금액을 늘리고 계속해서 국산화를 하게 된다면요. 미국은 이걸 계기로 더 목을 조으려고 할 것이고 네. 결국은 국산화율이 더 빨라지게 될 것인데 그 상황에서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서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제일 먼저 불똥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이와 네. 같은 구도는 우리 기업, 대기업도 문제지만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닌 예. 거네요. 그렇다면 그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지금 어떻게 유입이 됐는지도 좀 궁금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우회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 겁니까, 소장님?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화웨이가 직접 수입을 안 하더라도 중간에서 제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한두 개가 아닐 거기 때문에 네. 중간에서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이 대량으로 또 생산을 해야 하려면은 사실 국내에 있는 반도체 기업을 통하지 않으면은 그 많은 양을 또 수주하기도 힘들 겁니다. 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다이렉트로 직접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중간에 끼일 수 있는 중간 회사들은 좀 상당히 많아서 알아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불명한 상황에서 미국이 연장 안 해줄게, 아니 안 할 거야라고 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서는 거꾸로 이제 자신들이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변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번에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는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변론을 해갖고 요번에 유예 조치를 뭐 연장을 다시 받는다 하더라도 미국은 더 강하게 조일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이런 구도로 간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중국은 자신감 느끼면서 계속해서 국산화에 속도를 낼 것이고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 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것도 염두에 두면서 미국에 대해서 딜도 해나가고 협상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죠. 네.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애플하고 화웨이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얘기가 안 됐어요. 지금 저희가 방송을 진행한 지 지금 15분 넘게 스마트폰 시장을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얘기가 안 나왔단 말입니다. 중국 내에서 삼성전자는 뭐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10몇 년 있으면서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요. 중국 전역에 어딜 가더라도 삼성 애니폰이 최고. 애니폰 광고라든가 애니폰 가진 사람 보면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하는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중국 폰 같은 경우는 뭐 전혀 미미한 상태였는데 어차피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고 소비자의 욕구도 변모하기 마련인데 삼성 측이 그것을 좀 대응을 잘못한 것이죠. 중국인들의 소비 생태가 바뀌는 걸 갖다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애국 소비 때문에 뭐 삼성이 퇴출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보십시오. 애플은 중국 기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애플이 중국에서 아직도 1위를 점유하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성비, 중국 시장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적시적소에 맞게끔 대처하지 못했고 가성비를 생각하지 못하고 터무니없이 계속 가격만 비싸게 한 상태에서 중국 기업들이 올라오면서 삼성은 실기한 측면이 없지 않은 것이죠. 교수님이 가성비를 짚어주셨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네.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이 중국 시장에 안 먹히는 이유는 뭔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는 자체 앱들이 좀 많을 겁니다. 근데 많은 건데 이 현재는 중국에서 돌아가는 이제 구글 베이스로 한 앱들이 있을 거고 네. 얘를 활용한 많은 앱들이 이제 삼성에서 만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중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중국 내에서 생산된 앱들만 또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보니까 네. 삼성에서 제작한 것보다는 이번에 화웨이가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처럼 자국을 위한 자국에서만 되는 이런 해당 기능들이 훨씬 더 우위를 잡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삼성이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삼성에서는 현재 이제 삼성도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 기준에서는 약간 고가폰에 사실 속합니다. 네. 고가폰에 속하다 보니까 기존의 화웨이나 다른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약간 무조건 고가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가성비가 좋은 이런 폰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국 내에서는 훨씬 더 먹히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가와 저가를 동시에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삼성이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중국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그 앱 개발에 되게 등한시했거든요. 아이, 얘네들은 몰라. 세계 글로벌 추세는 이거니까라는 중국하고 동떨어진 속에서만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아직은 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만 그 뭐 중국 현지에 진출한 삼성이라든가 대기업들의 뭐 최고 경영진들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밑에서 중국 현지 직원들이 혹은 젊은 한국인 직원들이 지금 이렇게 이런 트렌드를 간다라고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네. 뭐가 그러냐라는 식으로 막 뒤집기도 하고 이런 구도. 그러니까 중국 폰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조그만 거라도 이것이 필요하다면 발빠르게 그걸 선점해갖고 앱을 개발해서 탑재시키니까 삼성은 계속해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중국 시장에 갔으니까 유럽 시장, 서구 시장은 이렇다고 하지 말고 중국 시장에 누구보다도 매진해갖고 고민을 하면서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노력. 네. 지금부터라도 그런 노력 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이 사실 스마트폰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기술 격차를 많이 좁혔다고 하잖아요. 어느 수준까지 지금 따라와 있는 겁니까? 현재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 기준으로 잡게 된다면은 사실 이번에 화웨이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게 된다면은 네. 거의 최상위까지 따라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상이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하는 속도라든지 네. 모든 활용 멀티미디어를 이용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속도에서도 좀 더 상위를 따라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자체 개발을 했다고 하는 이 반도체도 네. 역시 이제 굉장히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7나노 공정이라고 해서 현재 애플 같은 경우 발표한 경우는 3나노 공정으로 이제 제작을 했다라고 했었고 네. 이번 애플 그 화웨이 같은 경우도 7나노 공정으로 해서 굉장히 세밀한 작게 그다음에 고성능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은 지금 어디까지가 있나요? 2나노인가요? 죄송합니다. 삼성까지는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미중 갈등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도 좀 궁금한데 지금 반도체, 스마트폰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어디 더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더 이상 양국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맨 처음에 이 반도체 기술 경쟁 미중 패권 대립의 발단은 중국 제조 2025라는 것. 2025년까지 중국이 세계 최첨단 8대 분야에서 최첨단을 달리도록 노력하겠다. 거기에 미국이 그러면은 패권을 뺏기니까 하면서 누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은 처음에는 미국이 계속 공격하고 중국은 왜 이래? 우리는 패권 생각 전혀 없어라고 했지만 지금은 미국이 먼저 때리면은 중국이 먼저 때리는 경우는 아직 없지만 이제는 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할 정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화웨이 메이트 60이 상당히 중국 측에 가지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실컷 좋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이걸 갖다가 또 엄청나게 많은 국내에서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할 겁니다. 우리는 네. 해낼 수 있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이 몇 년 동안 화웨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화웨이는 다시 부활을 했어. 화웨이뿐만이 아니야. 우리 중앙정부는 힘들지만 이렇게 해서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믿고 따라와줘. 그래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제는 중국은 자신 있다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더 끌고 가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중국 국내는 아직 경기가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 대위기라고 하지만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기가 안 좋고 분위기가 침울한 게 사실인데 이런 걸 계기로 중국이 다시 한번 분위기를 붐업하면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외부로 눈을 돌리면서 우리 이런 식으로 미국과 더 경쟁할 수 있어. 이제 뭘 할까라는 식으로 조금 더 임전태세를 갖추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신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중국 정부가 어쨌든 지금 화웨이 폰을 통해서 자신감을 피력한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기업들한테 자신감을 중국 시장에서 이만큼 그래도 기술력 격차를 우위를 점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걸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뭐 역할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정부와 당국의 역할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더라도 수요해주지 않으면은 사주지 않으면 즉 시장이 없으면은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컷 좋건 지금 전 세계에서 시장이 가장 큰 데가 사실상 중국이고 또 계속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뭐 경제 영향,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게 미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경제 논리대로만 가게 해도 괜찮은데 지금은 경제가 정치에서 발목을 잡히고 있는 이런 현상이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 기업들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 같은 경우 저런 대기업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 텐데라고 당신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정부에서는 그것이 이제 들어지지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경제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뒷받침 못할 망정 발목을 잡을 정도까지로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그것이 저는 가장 좀 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소장님도 좀 어떤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당국이나 정부가 네. 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국에 너무 기대는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는데요. 탈중국을 해야 된다. 이 뭐 말씀이신가요? 탈중국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이폰 15 같은 경우는 제조 공장 자체가 이전까지는 항상 중국이었습니다. 네. 중국의 폭스콘이라는 공장에서 전량을 뽑아냈었는데 이번 아이폰 15부터는 중국하고 인도에서 같이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중국에만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인도도 같이 이제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애플의 모습을 약간 볼 수 있듯이 네. 국내에서도 항상 중국도 물론 굉장히 저렴하게 넓은 공간에서 만들 수가 있겠지만은 네. 다른 곳도 같이 눈을 돌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저희가 애플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애플 관련해서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지금 애플이 어쨌든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혁신이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스마트폰 전문가로 보시기에 애플이 뭘 더 해야 될까요? 지금 디자인적인 측면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 한계가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기술적이든 뭐가 됐든 뭐가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애플을 현재로서 기대하는 거는 현재 아이폰보다는 내년 초에 나올 이제 새로운 이제 비전 프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VR 관련된 이제 제품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제품뿐만 아니라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제품 플러스 같이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좀 강하다 보니까 네. 아이폰하고 같이 연동되는 이제 비전 프로라는 게 내년에 새로 나오고 여기 나오는 생태계 앱들 그다음에 각종 이제 영상들이 나올 겁니다. 이번에도 아이폰 15에서 이제 발표했던 내용을 보게 된다면은 프로 맥스라고 해서 가장 고급 기종이 있습니다. 고급 기종에서는 이제 3D로 이제 촬영하는 모드가 별도로 생겼어요. 네. 근데 얘는 그냥 쓰기에는 현재는 별 큰 의미는 없겠지만은 앞으로 나올 이제 VR에 관련돼서는 큰 준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생태계를 위해서 이번 15도 그런 부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나온 제품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내년 초까지의 흐름을 같이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중국 의존도를 조금 낮춰야 된다고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시나요? 굳이 의존도를 낮춘다기보다는요. 그 반대도 아니고 동의도 아니고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탈중국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단순하고 좀 위험하고 안타까운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탈중국할 분야, 그것은 탈중국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입중국, 우리가 경쟁력이 아직도 강하고 중국은 우리 것을 많이 선호하고 찾거든요. 문화도 네.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요. 그런 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입중국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과 협력을 함으로써 더 넓은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중국은 또 자기들의 이미지가 국제에서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한국의 좋은 이미지와 함께 나가길 바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알면은 협중국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탈중국 해갖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저 시장을 버리려고 합니까? 다른 나라는 그 중국 시장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미 만들어놓은 우리만의 기득권도 충분히 있는 그 시장을 왜 그렇게 버리려고 합니까? 조금 더 세분화돼서 좀 더 정교하게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서도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생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화동사범대학 우수근 교수 그리고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